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교재 121페이지 원가회계 중에서 그 개별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원가를 계산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 있어요. 이번 시간 일단 개별원가 계산을 보고 다음 시간에 종합원가 계산을 볼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을 쓰는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업이 있어요. 자, 조선업이 있는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영업을 해올 거 아니에요. 영업팀에서 영업을 해서 유람선하고 유조선 이렇게 두 척의 배를 수주를 해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공장에다가 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내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제조 지시서라고요. 지시서를 하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공장에서는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유람선하고 유조선을 만들기 시작하고 만들면서 이제 유람선의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며 유조선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원가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원가를 이렇게 제품별로 유람선, 유조선 이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짓게 하는 표가 있는데, 자, 이 표를 작업원가표라고 해요. 그래서 작업원가표에다가 개별 제품별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원가를 짓게 하는데 그거를 작업원가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로 쓰이는 업종이 조선업 같이 다품종 소량 생산, 소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거예요.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업종들 있죠. 주문 생산,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개별 제품별로 이렇게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21페이지 상단의 특징을 볼게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보시면 1번에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예.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그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죠.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개별 한 개 한 개, 예. 개별이니까 뭐예요? 소량이겠죠.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 그게 개별 원가 계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조 원가는 각 작업별로 짓게 된다. 이렇게 작업 번호를 하달래요. 공장은 만들기 시작할 때 작업 번호를 매긴단 말이에요. 유람선의 작업 번호를 1번, 유조선의 작업 번호를 2번으로 매겼으면은 이렇게 작업 번호,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는 거예요. 혹은 유람선이라고 하는 개별 제품 있죠. 제품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는 거고. 자, 3번에 제조 지시서를 통하여 제조를 지시함. 그쵸? 본사에서 공장으로 제조 지시서를 하더래요. 4번 원가 계산 시 작업 원가표에 의해 계산한다. 그렇죠. 공장에서 원가를 짓게 할 때는 작업 원가표에 근거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 자, 그다음 6번에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산업, 기계 제조업 등에 적합하다. 다 보면은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업종들이죠. 소량 생산 만드는데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업종들이잖아요. 자, 5번의 핵심 과제는 제조 간접비 배부에 있다라고 되는데, 조선업 그 배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요. 자, 유람선하고 유조선 두 척의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공장에서 들어가는 원가가 직접 재료비도 있고 직접 농업비도 있고 제조 간접비도 있어요. 그럼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유람선하고 유조선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직접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이 제조 간접비 있죠. 제조 간접비는 이 공장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인데 이 제조 간접비가 유람선하고 유조선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 추적은 가능한데 정확하게 추적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유람선하고 유조선의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인 이 제조 간접비를 개별 제품에 뿌려주는 거, 요게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5번의 핵심 과제는 제조 간접비 배부에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거기 2번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3번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먼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보면은 이거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어, 개별 제품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런데 122페이지 상단에 1번 사례를 볼게요. 자, 1번의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업 지시서 넘버 10에 배부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공장 전체로 봤을 때는 직접 재료비가 200, 직접 노비가 400.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얼마예요? 900이죠. 이 세 가지를 합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를 합한 거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는 300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넘버 10하고 그 외의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만드는 제품이 넘버 10이랑 작업 번호겠죠. 넘버 10 작업 번호랑 그 외의 작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추적이 가능해요. 자, 근데 제조 간접비 300 있죠. 자, 이렇게 공통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 300은 개별 제품에 얼마가 들어갈지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뿌려줄 때 배부 기준이 있는데 그 배부 기준은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뿌릴 수도 있고 직접 농업비 기준으로 뿌릴 수 있고 뭐 각각의 배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적절한 배부 기준을 쓰면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서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주는데 1번 문제는 뭐를 기준으로 배부하래요?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돼 있죠. 자, 기초 원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를 합한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넘버 10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면요. 넘버 10의 직접 재료비는 4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외의 거는 16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넘버 10의 직접 농업비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14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 외의 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26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넘버 10의 기초 원가는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돼요? 180만 원. 얘는 얼마가 돼요? 두 개 합하면은 두 개 합하면 180. 그다음에 요거 두 개 합하면은 42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80만 원하고 420만 원. 요 비율대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그래서 900만 원을 요 비율, 요 두 개 합한 금액, 180만 원하고 420만 원 비율대로 180만 원 대 420만 원 비율로 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산할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항상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배부율을 구해서 뿌려주는 게 더 편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공장 전체를 봤을 때 기초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600이 들어갔죠. 기초 원가가 600이 들어갈 때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간대요? 900이죠. 그래서 배부율을 구하는데 실제 배부 기준 생각해보네. 실제 배부 기준이 직접 원가 기준이잖아요. 직접 원가 이 두 개 합한 금액하면 600이죠. 600만 원 분에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했어요? 900만 원 발생했죠. 자, 그러면은 배부율이 나오는데 제조 간접비는 얼마 발생했어요? 300이죠. 자, 600만 원 분에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원가 1원당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0.5원씩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딱 반이죠. 두 배죠, 두 배. 아니 반이죠. 직접 원가 600이 들어갈 때 제조 간접비가 300이 들어갔으니까 600만 원 분에 300 하면은 딱 반씩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600일 때 300이니까 반이 들어가고 있죠. 제조 간접비가. 그럼 마찬가지예요. 배부를 해볼게요. 배부할 때 넘버 10이랑 그 외의 것들. 자, 직접 원가가 넘버 10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180만 원. 거기에 반만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0.5를 곱하면 되겠고 여기는 420만 원. 여기에 반만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0.5. 요만큼이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얼마가 배부가 돼요? 여기는 180만 원 곱하기 0.5 하면 90만 원.
그 외의 거에는 210만 원이 뿌려지겠죠. 어쨌거나 그 문제 답은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자, 그래서 1번처럼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300만 원을 이렇게 개별 제품에 뿌려주는 거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다라고요. 자, 근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뿌려주는데 이걸 뿌려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냐면요. 배부율을 구해야 된다. 배부율은 일단 전체예요. 전체의 배부 기준세 합계분의 배부 기준이 직접 원가, 기초 원가였었죠. 그럼 두 개 더하면 600. 그 다음에 배부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제조간접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부 기준 기초 원가가 600 들어갈 때 제조간접비가 300 들어간 거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기초 원가의 반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넘버 10의 기초 원가가 180이죠. 거기에 반인 90. 얘는 420의 반인 210.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시험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나와요.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얘는 이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네, 그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자, 이거는 122페이지 2번 문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볼게요. 자, 이거는 122페이지 2번을 통해서 볼 건데 2번에 주식회사 준서는 1월 1일에 작업 1, 작업 2를 시작하여 12월 10일에 모두 완성되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업이 실제 발생액은 제품 완성 시점에 모두 알 수 있지만 제조간접비는 12월 31일이나 되어야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 준서는 1월 1일 시점에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발생할지 연초에 예상하였고 이에 대한 예정 배부 기준을 정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1월 1일 날에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12월 10일 날 완성이 됐대요. 자, 완성이 돼서 작업 1하고 작업 2, 작업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었는데 이 작업 번호별로 원가를 짓게 해요. 그럼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업비는 직접비이기 때문에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에 원가가 집계가 돼요. 자, 근데 이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개별 제품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에 바로바로 이 제조간접비가 집계가 안 돼요. 전기세 같은 거는 전기세 고지서가 날라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 12월 말이나 돼야지 제조간접비가 집계가 돼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아직 제조간접비가 집계가 안 돼가지고 개별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대강이나마 원가를 계산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대강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연초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예정 배부 기준세 합계분의 예정 제조간접비인데 자, 배부 기준으로 뭘 썼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요구사항 1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선택했대요. 자, 배부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선택했는데 이 회사는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대요. 그 첫 번째 줄 끝에 연간 직접 재료비 발생액을 160만 원으로 예상했다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가 160만 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냐면요. 제조간접비는 거기 요구사항 위에 보면은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이 8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배부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썼고 일단 어떻게 구하냐면요. 공장 전체를 봤을 때 자, 이 공장 전체는 작업 1하고 작업 2 배 두 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연초에 예상을 했어요. 작업 1하고 작업 2를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제조간접비는 연간 8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치. 그 다음에 이거를 개별 제품에 뿌려줘야 되는데 이걸 뿌려주는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썼어요. 그럼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었냐면요. 공장 전체로 봤을 때는 160만 원이 예상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예상치예요. 그러면은 비율이 나오죠. 이 회사는 직접 재료비가 16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될 때 제조간접비는 8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직접 재료비 1원당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0.5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연초에 제조간접비를 뿌리기 위해서 일단 배부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이 배부 기준은 시험에서 주겠죠. 그리고 연간 공장 전체의 예상액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럼 직접 재료비가 연간 16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이것도 문제에서 주겠죠. 그다음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예상을 해봤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과거 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회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60만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을 때 제조간접비는 80만 원이 들어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직접 재료비 1원당 0.5원씩 뿌리겠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접 재료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발생액에다가 1원당 얼마씩 뿌리면 돼요? 0.5원씩 뿌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 1은 60만 원 곱하기 1원당 0.5 하면은 30만 원. 작업 2는 40만 원 곱하기 1원당 0.5원 하면 얼마가 배부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0, 여기는 20만 원. 이렇게 배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이 나오죠. 자, 배부는 실제 발생액에다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라는 거. 그래서 배부 기준이 지금 직접 재료비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를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조간접비가 예상액이 80만 원이었죠. 근데 배부가 얼마가 돼요? 50만 원 배부가 되죠.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상치였어요.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 예상치를 80만 원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160만 원 발생할 때 8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실제 가서 봤더니 직접 재료비가 얼마 발생했어요? 100만 원. 거기에 반인 50만 원이 배부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발생액에다가 뭐를 곱한다라고요? 예정 배부율.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세요. 자, 우리가 연초에 이런 거 다 쓴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예상치예요. 배부율을 구하기 위한 예상치였을 뿐이고 뿌려줄 때는 실제로 발생한 거에다가 1원당 0.5씩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배부가 얼마가 된 거예요? 50만 원 배부가 됐죠. 자, 근데 실제 발생한 금액 12월 말 가면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얼마였대요? 그 요구사항 2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70만 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데 실제 발생액에 비해서 얼마만큼? 실제에 비해 20만 원 과소예요, 과다예요? 과소 배부가 됐다. 실제 발생한 금액이 70이잖아요. 예정 배부가 50이니까 실제에 비해서 20만 원 과소 배부된 걸 알 수 있겠죠. 기준 항상 실제예요, 실제.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 배부 차이 분석하는 것까지 그 요구사항 2에 보면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70만 원이 실제치고 예정 배부한 건 50이니까 실제에 비해서 20만 원 과소 배부이고, 자, 요 배부 차이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분석한 거죠. 20만 원 과소 배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 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출 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세무 1급에서 잘 나오는 주제이지 세무 2급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거에 대한 그 회계 처리 있죠. 그런 거는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조정하는 방법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120페이지 하단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자, 시험에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일 때 배부 차이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제조간접비 배부가 나오면 무조건 3단계로 생각하세요.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있고, 그 다음에 배부를 하고 배부 차이 분석. 3단계. 자, 먼저 첫 번째 항상 배부율을 구해야 되는데, 자,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는 애정 배부율이죠. 그럼 이건 실제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예상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잖아요. 그럼 직접 재료비가 예상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줄에 예정 직접 재료비 총액이 75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직접 재료비가 75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될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대요.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이 15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는 2원씩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뿌려주면 되겠죠. 개별 제품이 A 제품하고 B 제품이 있네요. 자, A하고 B. 자, A는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였죠.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발생한대요? A는 40. B는 얼마가 발생했어요? 20. 1원당 2원이니까 2원. 그러면 A에는 80, B에는 40이 배부가 됐어요. 그러면 총 배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1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였대요? 7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아니. 3번에 맨 밑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래요?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항상 기준은 실제에 비해서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과다 배부된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제조간접비 배부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121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자, 3번에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그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비례배부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 참고해 봤더니 원가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비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자, 근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 자체가 이 개별 제품에 배부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대강 계산하는 거죠. 대강 계산하지만 보다 좀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비의 비중을 높여야지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제조간접비 배분 등 원가 배분을 할 때는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이 배부 기준을 쓸 때는 인과관계 기준이 원칙이에요. 인과관계 기준, 원인과 결과에 따른 기준, 그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선택할 때는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것까지 다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24페이지 부문별 원가 계산을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124페이지 부문별 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을 설명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 그 공장에서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거든요. 제조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제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조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이 있는데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을 보조 부분이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에 이렇게 보조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이 있다라고 할게요. 제조 부분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절단이나 조립,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제품 제조에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제품 X와 제품 Y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절단이나 조립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드는 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가를 제품 X와 제품 Y에 두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개별 제품의 원가를 뿌려줘야 되는데, 뿌려줄 때 절단이나 조립은
제품 X와 제품 Y를 만드는 거와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제품에 뿌려줄 때 이 배분 기준이 나올 거예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제품에 원가를 뿌려줄 때는 배분의 원칙이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했었죠. 인과관계에 따라서 제품 X와 제품 Y의 원가 배분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보조 부분들 있죠. 식당이나 동력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품 X와 제품 Y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죠. 식당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 전기되는데 동력도 제품 X와 제품 Y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보조 부분은 단지 제조 부분을 보조할 뿐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제품 X와 제품 Y에 뿌려줘야 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자, 식당은 누구한테 밥을 줘요? 절단이나 조립 부분에 밥을 주겠죠.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가 20만 원이라고 했으면은 이 20만 원을 절단하고 조립에 뿌려주면 돼요. 그럼 절단에서 발생한 원가가 30이라고 했을 때 뭐 식당에서 원가를 한 15만 원 받았어요. 배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절단의 원가는 얼마가 돼요? 45만 원이 되고 이 45만 원을 제품 X와 제품 Y에 뿌려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력도 발생한 원가를 절단하고 조립에 뿌려가지고 원가를 가산해서 동력에서 넘겨받은 원가를 가산해서 그 금액을 제품 X와 제품 Y에 뿌려주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조 부분으로 넘겨요. 원가를 넘겨가지고 제품 X와 제품 Y 요렇게 배분이 되고 요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뿌려주는데 이 뿌려주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세 가지는 그 하단에 124페이지 필수 예제가 있죠. 필수 예제 볼게요. 자, 주 순서의 공장에는 2개의 보조 부분과 2개의 제조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 수수 관계와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을 때 요구 사항에 답하시오. 자, 그럼 보조 부분이 있는데 보조 부분은 식당하고 동력 부분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식당하고 동력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은 절단하고 조립이 이렇게 있대요. 문제에서. 자, 배분하기 전에 원가가 얼마냐면요. 식당에서는 20, 동력에서는 10, 절단에서는 30, 조립에서는 4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 전 원가를 일단 제가 정리를 했어요. 배분 전 원가는 식당, 동력, 절단, 조립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자, 원가 배분할게요. 자, 먼저 식당 부분부터 원가 배분하겠습니다. 자, 식당이 절단한테 밥을 대주겠죠. 조립할 때도 밥을 줄 거고 동력한테도 밥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주는 비율이 얼마냐 봤더니 동력한테는 20%, 절단한테는 50%, 조립한테는 30% 이렇게 뿌려줘요. 그래서 동력 20%, 절단 50%, 조립 30% 이렇게 배분을 할 건데, 먼저 직접 배분법 있죠. 직접 배분법은 같은 보조 부분 있죠. 지금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 20만 원을 배분해야 되겠죠. 20에서 20을 빼면 배분 후는 0이 돼요. 20을 빼서 여기 한둘 세 군데 배분을 해요. 자, 근데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보조 부분인 동력한테 밥 준 거는 무시하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무시하는 방법. 그럼 바로 절단하고 조립에 뿌리면 되겠죠. 몇 대 몇의 비율로 뿌리면 돼요? 5대 3의 비율로 뿌리면 돼요. 자, 5대 3의 비율.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요 금액은 20만 원 곱하기 5대 3이니까 8분의 5가 되겠죠. 해서 절단에 뿌려지는 금액은 12만 5천 원. 조립에 뿌려지는 금액은 7만 5천 원. 이렇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뿌려볼게요. 동력에서 발생한 원가는 10만 원이죠. 자, 요거는 식당, 절단, 조립 요 세 군데 뿌려야 되는데 같은 보조 부분인 식당한테 준 거는 무시하고 절단하고 조립에 뿌려주면 되겠죠. 자, 10만 원을 빼서 같은 보조 부분인 식당한테 준 거는 무시하고
바로 절단하고 조립에 뿌려주면 되는데, 자, 몇 대 몇으로 들어가 있대요. 절단에 10%. 여기에 50% 준 거는 무시하세요. 무시. 여기에 10%, 여기에 40%. 그럼 몇 대 몇의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1대 4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만 원, 여기는 8만 원.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력의 원가는 다 뿌려서 빵이 되겠고, 절단은 44만 5천 원. 그 다음에 조립은 55만 5천 원.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자, 여기 직접 배분법이에요. 자, 그럼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자, 간단한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걸 무시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볼게요. 자, 근데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한 번만 인식하는 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자, 그럼 식당부터 먼저 원가 배분을 해볼게요. 그 124페이지 하단에 요구사항 이 끝에 식당 부분의 원가부터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식당 부분의 원가를 20만 원 배분해요. 요거를 동력한테 밥 준 거를 인정을 해요.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 절단한테 밥 준 거, 조립한테 밥 준 거, 요 세 군데 밥 준 거 다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동력한테 몇 프로를 줬어요? 20%. 4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 하면은 10만 원, 절단한테는. 그 다음에 조립한테 30% 하면 6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동력은 원가가 1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한테 4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원가 10만 원에서 식당한테 4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분해야 할 원가는 총 1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14만 원을 배분할게요. 자, 배분을 하는데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를 인식하면은 동력이 식당한테 전기대 준 거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 즉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딱 한 번만 인식하는 방법이 단계 배분법이에요. 그래서 동력이 식당한테 준 거는 무시하고 바로 절단하고 조립에 가면 돼요. 그럼 절단이 10%, 조립이 40%니까 14만 원을 1대 4의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2만 8천 원이 되겠고 여기는 11만 2천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30만 원에서 식당한테 10만 원, 동력한테 2만 8천 원을 받았으니까 42만 8천 원. 조립한테 받은 거는 57, 조립은 식당한테 6만 원, 동력한테 11만 2천 원이니까 57만 2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한 번만 인식하는 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근데 이건 왜 한 번만 인식하냐면요. 자,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를 인식해요. 그럼 동력은 14만 원의 원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만약에 식당한테 배분을 해버리면은 이미 식당은 원가 배분이 끝난 상태죠. 그럼 동력한테 원가를 넘겨받으면 또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배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주고받은 거를 한 번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계 배분법은 특징이 주고받은 거를 한 번만 인식하는 거. 직접 배분법은 무시. 자, 그럼 만약에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를 먼저 인식하면은 동력이 식당한테 전기 대준 거는 무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동력이 식당한테 전기를 대준 거를 먼저 인식을 했다. 그러면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는 인식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배분하느냐? 배분 순서가 누가 먼저이냐에 따라서 단계 배분법은 원가 배분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를 먼저 인식하면 동력은 식당한테 전기 대준 거 무시. 그 다음에 만약에 동력이 식당한테 전기 대준 거를 먼저 인식하면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는 무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단계 배분법 계산하는 것까지 살펴봤고, 계산 문제는 시험에서 단계 배분법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모두 인식하는 게 상호배분법이에요. 가장 정확하겠죠. 가장 정확한데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고 나와도 뭐 풀지 마세요. 시간만 많이 걸려요. 나온 적도 없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계산하는 거는 직접 배분법하고 단계 배분법만 알아두시고 이 각 방법의 특징은 다 알아두세요. 그럼 가장 정확한 거는 뭐겠어요? 얘가 가장 정확하겠죠.
안 정확한 거는 얘가 제일 어려우니까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의 기준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나눠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배분 순서가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단계 배분법이에요. 이 말은 단계 배분법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6페이지 볼게요. 자, 126페이지에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저를 식당 같은 경우에 식당에 이제 식재료가 있죠. 식재료는 변동비 성격이에요. 밥 먹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식당에 월세로 들어간다. 식당의 월세는 고정비 성격이에요. 이거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자, 그럼 식재료는 변동비 성격이고 월세는 고정비인데, 만약에 식당을 월세로 빌린다. 그러면은 그 월세를 빌릴 때, 자, 그게 밥 먹는 실제 인원수로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최대로 수용 가능한 인원수로 따져야 될까요? 고정비, 이 월세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그거 기준대로 월세를 지급을 하면서 그 식당을 빌려야 되겠죠. 자, 근데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아니라 실제죠. 실제 밥 먹는 인원수, 실제 인원수 기준대로 식재료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변동비가 발생한 거, 식재료가 발생한 원가를 만약에 그 제조 부분에 뿌려준다. 자, 뿌려줄 때 있잖아요. 얘는 실제 인원수대로 뿌려주는 게 맞을 거고,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이거는 최대로 수용 가능한 인원수대로 뿌려주는 게 맞을 거예요.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여 원가 배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이 식당 부분의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하나의 배분 기준을 썼죠. 동력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중 배분, 그게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한 개 단일 배분율법.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여 다른 배분 기준을 쓰는 거를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그럼 보조 부분에 변동비를 배분할 때는 보통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비는 최대로 쓸 수 있는 거, 최대 사용량 기준. 변동비는 실제치 기준 배분,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운데 필수예제 보시면은 주 준서의 공장에는 보조 부분인 동력 부분과 제조 부분인 절단 부분, 조립 부분이 있다. 보조 부분인 동력 부분은 제조 부분인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각 제조 부분의 월간 최대 사용량과 5월의 실제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 사용량은 고정비를 배분할 때 배분 기준이 될 거고, 실제 사용량은 변동비를 배분할 때 배분 기준이 돼요. 자, 그럼 그 표에 봤더니 보조 부분이 동력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동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총 얼마냐면요, 7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변동비가 20만 원이고, 문제에서 고정비가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변동비 20, 고정비 50. 자, 요거를 이제 제조 부분에 뿌려줄 건데, 그걸 절단하고 조립에 뿌려주는데,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뿌려주면 돼요. 그럼 절단의 실제 사용량은 50kW, 조립의 실제 사용량은 50kW, 1대1의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그래서 변동비 1대1이니까 이렇게 반반씩 뿌려주면 되겠고, 실제 사용량 기준, 실제 사용량이 5월에 절단은 50, 조립은 50이잖아요. 자, 그 다음 고정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뿌려야 된다고 썼죠. 최대 사용량이 절단은 50, 조립은 150이에요. 그럼 몇 대 몇의 비율로 뿌리면 돼요? 1대 3의 비율로 뿌리면 되겠죠. 여기는 50만 원 곱하기 1대 3이니까 4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가 12만 5천 원, 여기는 37만 5천 원. 이렇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분을 다 하고 나면은 0. 여기는 22만 5천 원, 여기는 47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분된 거는 이만큼이고, 절단이 원래 얼마가 있었어요? 절단이 45만 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조립은 35만 원이 되어 있었으니까 45만 원에서 22만 5천 원 더하면 67만 5천 원. 여기는 80
25,000원.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6페이지까지 다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남은 게 원가액이 남은 게 이제 종합원가 계산 남았는데, 예,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이번 시간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